안녕하세요. 토토인 박사입니다. 자, 2월 11일 새벽 축구 프리미어리그 경기 준비했습니다. 두 경기 준비했고요. 경기 일정 확인하시고요. 토토인 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울버햄튼 대 아스널 경기입니다. 자, 울버햄튼이 노리치와의 승부에서 패했는데요. 이 패했던 분위기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울버햄튼의 행보가 좀 궁금해집니다. 자, 일단 수비적으로 물러섰다가 역습을 나서는 기조는 좀 유지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. 경기 혼전될수록 울버햄튼 아마 웃고 있을 거고. 자, 울버햄튼이 윗선의 화력이 좀 문제인데요. 최근 5경기에서 9골을 좀 기록을 하면서 회복세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일단 수비를 좀 단단히 하고 측면으로 공을 좀 전개하는 방식인데 아다마의 이탈로 인해서 측면 블록을 깨줄 선수가 누가 될지 좀 관건이고요. 황희찬이 결장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. 히메네스 부진도 좀 있어서 무득점에 그쳐도 이상할 일은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자, 뒷문제어 쪽이 좀 잘 되고는 있는데요. 코디 킬먼이 그 사이스가 빠진 자리를 좀 잘 메워주고 있고 사이스 돌아온다 소식이 좀 있습니다. 또 삼선의 네베스 무티니도 그 많은 활동량으로 인해서 수비적으로 기여할 뿐 아니라 그 가끔은 중거리 슛으로도 공격에 관여할 때도 있기 때문에요. 최근 후반전에 실점을 하고 있는 게 좀 아쉽지만은 수비적으로는 매우 신뢰할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스날의 좀 상황을 보면 무실점도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. 다음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들면서 그 승리가 좀 없습니다. 일정이 좀 안 좋았던 것도 있겠지만은 그 강팀으로 새로 거듭난 상황에서는 일정을 좀 수월하게 넘기는 스킬이 조금 아직 부족합니다. 득점원 쪽의 부재도 문제고 이 부분도 해결하지 못하면은 부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오바메양을 이적시킨 거는 그 팀 분위기 대신에 좀 잘하는 거고 라카제트 폼이 좀 심상치는 않은데 뎁스만 좀 얇아서 결국 이번 시즌 라카제트 최전방으로 좀 삼아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당장 4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주포 역할을 못해주고 있고 벌리전에서 0대0 무승부가 좀 그 예시로 점유율만 75로 좀 굉장히 높았는데 흐름이 좀 답답하게 이어갔습니다. 그리고 사카 스미스로우 그다음에 이선자원도 시즌 초반만큼의 폼은 아니고요. 울버햄튼이 잠그면은 무득점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른쪽 수비는 비상이고요. 도미아스하고 소아레스 모두 출전이 불가능합니다. 그리고 직전 경기에 화이트가 나서서 수비적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그 장기적인 대체자는 당연히 아닌데다가 공격적으로도 오른쪽으로 봉인해야 하는 불안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공격력, 그 다음에 측면 화력 감소 때문에 실점 가능성 적지만요. 강팀 상대로는 어떻게 될지 좀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울버햄튼 아스널에 좀 추천할 수 있는 배팅 내용 보면 언더 2.5 언더와 그 다음에 울버햄튼의 핸디, 프랜승을 좀 유력해 보이는데 두 팀 모두 공격 좀 잘 안 되고 있고요. 수비 쪽으로는 합격을 줄 수 있는 팀입니다. 또 아스날이 그 벌리전하고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아마 지루하게나마 무득점 무승부 가능성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울버햄튼 핸디승도 아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자, 최종은요, 무승부로 가고요. 앞서 말했듯이 핸디캡 보고 언어버는 2.5 언더를 좀 접근해 보신 것 추천드리겠습니다. 다음 리버풀 대 레스터 시티 경기입니다. 자, 리버풀 먼저 양나기가 좀 없습니다.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라고 전술적 그 역량과 개인기를 바탕으로 하는 페이스는 괜찮고요. 홈에서 하기 때문에 그 리그 무패라는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승점 3점에 좀 가까워진 상황입니다. 자, 살라만에 돌아오지만요. 그 당장 출전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. 네이션스컵 피로가 좀 있는 데다가 특히 살라는 4경기 연장전으로 체력적으로 좀 한계 있습니다. 또 조타, 미나미노, 활용원과 새로 영입한 디아스가 데뷔전 어시스트로 팀에 좀 빠르게 녹아드는 모습이고 수비 불안에 시달리는 레스터를 좀 상대로는 멀티 전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수비력에서 뒷공간 문제 있습니다. 항상 라인을 좀 높게 올리면서 양 풀백 높게 전진하고 공격에 자주 참가하고 있고요. 반다이크도 롱패스 빌드업과 방향전환에 크게 관여하고 있는 선수입니다. 때문에 뒷공간 연습을 좀 주무기로 하는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
고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거고, 마팁, 고메스의 부상으로 인해서 실점 감각 부족으로 실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다만 뒷공간을 기막히게 파고드는 바디 결장은 리버풀에게 좀 호적거리고요.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레스터에게 실점을 좀 고려했던 점을 생각하면 실점 가능성도 좀 있을 거라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 챔스 진출을 좀 꿈꿨는데요. 유로파 진출도 좀 위험하죠. 3경기 리그 무승으로 페이스가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. 자, 포저스 전술과 용병수 논란도 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, 최근 맞대결 성적은 괜찮지만요. 리버풀에 대해서 좀 많이 열세하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레스터 시티가 수비 불안이 좀 심하죠. 하브리그 팀 노팅엄에게도 4골을 좀 실점했었고, 세인지의 빌드업과 전진성이 좋지만요, 뒷공간을 내주는 단점을 제대로 커버하고 있지 못한다. 자, 그리고 에반스, 포마다가 결정한 상황에서 중앙 수비 뎁스도 좀 얇아져 있고요. 남아있는 선수들의 그 체력 고갈로 인해서 후반까지 집중력을 좀 유지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입니다. 자, 이미 그 아마티가 큰 실수를 범하고 있고 집중력 부재로 인한 문제를 드러낸 바가 있기 때문에 리버풀 활약 무실점으로 버틸 가능성은 조금 적다고 보고 있고요.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바디가 빠진 게 좀 아쉽습니다. 뒷공간 침투가 괜찮아서 리버풀이 좀 라인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리버풀 공격 위치를 좀 낮게 만드는 부가적 효과가 있는데요. 그래도 이아나초 그다음에 다카 선수의 그 득점 페이스는 좋은 편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리버풀 뒷공간을 노려볼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. 최근 맞대결에서 3경기 연속 득점을 좀 기록하고 있어서 1득점 이상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세한 최종팩은요, 가족방을 통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토토긴 박사 분석을 여기까지 좀 마치겠습니다. 토토긴 박사 무료로 정보 얻을 수 있는 가족방 이용 방법입니다.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해서 링크 클릭하시고요. 참여 문의 톡 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. 자, 가족방에서는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경기 정보와 축구 외에도 타 종목들도 올라오니까요. 정보 공유 얻어가셔서 조합픽으로 좀 배팅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. 무료이니까 눈팅만으로 가능합니다. 정보 얻어가시면서 무료로 올라오는 최종픽도 건져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지나간 최종픽은요, 가족방 검색창에 토토긴 박사 검색하셔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토토긴 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하신 후에 고정 댓글에 참여 문의 톡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